여러분, 약속 나가려고 화장하다가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서 울컥한 적 있으신가요? 마치 영화 속 이 장면처럼요. 외모 강박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를 사랑하는 자기관리법이 궁금하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아까 보신 장면은 데미 무어의 명작 서브스턴스의 한 장면인데요. 데미 무어가 오랜만에 만난 동창생이랑 데이트를 하던 과정에 얼굴도 몸도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 폭발하고 자괴감에 빠져버리는 거죠.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괴로웠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장면에 공감하는 댓글들을 읽으며 이 현상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학교 앞에 있는 브리또집에 엄청 빠졌었는데 매일 학교 끝나고 브리또 하나랑 맥주 한 캔이나 이렇게 야식으로 먹는 그런 취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5kg가 찐 거예요. 그때 매일 거울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가열차게 다이어트에 돌입을 했죠. 근데 그때는 유튜브에 막 영양학적 지식, 운동 지식 이런 게 있던 시기가 아니었으니까 그냥 굶고 무작정 달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파가 생긴 거예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아시죠? 그것처럼 브리또를 먹지 마라고 생각하니까 브리또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욕구를 못 참으면은 하나도 아니고 막 맛별로 사다가 막 먹고 울면서 그 집 앞 운동장 달리고 다음날 굶고 이런 건강하지 못한 습관이 생겼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좀 식장의 일종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기까지가 너무 오랜 시간과 에너지가 들었고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완벽하게 벗어났다라고는 좀 말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그 음식에 대한 강박이나 이건 먹으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돼 하는 그런 마인드셋이 제 안에 좀 자리 잡게 됐거든요.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미의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성형수술 1위 국가이고 K-뷰티라는 거대한 산업을 가지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완벽한 외모에 대한 기준을 학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들이 일상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데요. 어렸을 때 엄마가 저에게 하시던 말들이 있어요. 얼굴에 뭐 났네? 살 좀 쪘네? 아기는 전혀 없으셨지만 저희는 외모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소셜미디어가 이 현상을 더 가속화하고 있는데요. 30대가 꼭 해야 하는 외모 관리, 매력적인 여자들의 필수 조건, 이런 리스트형 컨텐츠들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이런 끝없는 리스트들이 우리를 올가매는 강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중용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용을 그냥 적당히 하자 혹은 가운데라고 생각을 하곤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상황, 이 맥락에서 내가 가장 편안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계속 하나하나 행동하고 시도해보면서 알게 되는 개념이죠. 외모 관리에 빗대어서 좀 표현을 해보자면은 내가 오늘 빡세게 화장을 했는데 굉장히 나답게 느껴지고 내 개성을 표현하는 것 같아. 그럼 괜찮아요. 근데 어느 날 휴일에 나가려고 보니까 화장하는 게 조금 귀찮고 이게 나를 위한 건지 남을 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안 하면 돼요. 이렇게 상황과 맥락에 맞춰서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편안함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이 중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너진똥님의 영상이 굉장히 훌륭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이 영상을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걸 외모 관리에 적용해 볼게요. 저는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심히 꾸밉니다. 가끔 전문가 화장이나 이런 걸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외적으로 준비된 모습이 제 자신을 더 자신감 있게 만들어줄 걸 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편안하게 쉬는 주말에는 선크림에 립밤만 바르고 그냥 편안하게 입어도 충분히 만족스러워요. 몸매 관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나가서 10km를 뛰기도 하고 간헐적 단식을 거의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무거운 날에는 그냥 푹 쉬고 라면 같은 거 먹고 싶으면 맛있게 먹고는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한테 편안한 게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게 중용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행하는 템들이나 자기관리법 같은 것들도 한 번은 시도해봐요. 왜냐면 그냥 재밌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타인을 위한 혹은 타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즐거워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항상 주지시키고는 합니다. 이 중용이란 말이 조금 감이 안 오신다고요? 그럼 다른 말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쎄함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N년간 축적해온 이 데이터에 근거한 쎄함, 즉 직감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외모 관리를 위해 어떤 소비를 하고 싶다, 혹은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한테 쎄한 느낌이 든다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요가를 진지하게 수련하고 내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저는 이 외모 강박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강박이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 왔구나,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선택을 하게 되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나를 둘러싼 환경과 사회에서 온 거고 날 구성하는 요소인 건 알지만 굳이 지금 내 삶을 위해서 선택하고 싶지 않은 태도면은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스스로의 특성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요. 사람이 살아온 가닥이란 게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뚱뚱하다고 자책하고 음식을 보면서 어떤 강박을 느끼기도 하고 여드름이 나면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제 괜찮아요. 이 중용의 레벨도 나의 성숙도도 점점 성장하면서 올라가니까요. 당연히 완벽한 중용을 실천하는 거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경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계속 배우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다듬어 나가면 됩니다.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즐겁게 자기 관리를 추구하고 싶어요. 나를 사랑하는 아름다움은 결국 나를 진짜로 편안하게 하는 거니까요.